힘들지 않은 이들이 없겠지만 7개월이 넘게 한 달 수입의 90% 이상이 줄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직군 방과후 강사입니다. 6월쯤 일부 학교에서 방과후가 시작되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계약서만 써놓은 채 지금까지 무기한 대기 상태에 있는데요. 학교에서 마련해준 일자리라며 원격 학습 도우미나 안전 도우미의 일자리를 줬지만 한 달에 50만 원도 되지 않는 수입으로 생활을 하기엔 너무 막막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이 저희에게 정말 단비 같았지만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고용보험을 든 선생님들은 이마저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학기면 학교로 돌아가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또다시 격상되면서 저희가 바라던 희망하던 그 자리는 또다시 대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 후에 돌봄이 방치되어 있고 학교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장 재량이면 맡기지 말고 교육부에서 방과후 수업에 관련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명시하여 꼭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기 요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최윤정입니다. 요양보호사를 어르신 댁에 파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안부를 여쭙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께서 불안하여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방문 자체를 거부하시거나 사회복지사의 방문을 거부하시어 전화로 안부를 대신 여쭙는 일이 발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어르신께 안부를 전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힘이 듭니다. 울산 남구에서 택배 배송을 하고 있는 택배기사입니다.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택배 물량은 예년과 비교하면 30-40% 늘어난 가운데 택배 노동자는 올해만 벌써 7명이 과로사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모두 평소에 지병이 없었던 30-40대 젊은 나이에 장시간 고된 노동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늘어난 물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몸에 이상을 느껴도 병원조차 가기 힘든 상황에서 위험은 커져만 갑니다. 무서운 과로사, 장시간 노동을 하는 택배 노동자에게 예외일 수 없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 노동자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하고 무법천지 택배 현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평산초등학교 돌봄전담사 김선진입니다. 방학이 되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화장실 갈 시간 없이 25명의 아이들과 하루를 보내는 것이 돌봄교실입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 그 어려움을 말로 못할 정도입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안전은커녕 마스크도 지원되지 않았고 돌봄교실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둘 수조차 없이 기존 25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긴급 돌봄으로 인한 업무도 늘어나서 돌봄에 돌자마자 들어가도 업무가 돌봄전담사에 전가되어 예전과 달리 업무량도 늘었습니다. 돌봄이 늘어나다 보니 학교 내 돌봄을 학교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있어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돌봄 전담사들이 지자체 이관을 반대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악 분야에서 타악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공연이나 행사, 수업 등이 줄줄이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예술가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너무 심해지고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술가의 삶을 포기하는 예술가들도 많이 생겼고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리기사라든가 택배기사를 투잡으로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지원의 부분에서도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프리랜서나 저희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움이 2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지원 또는 예술가들이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원이 되고 함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학교 비정규직은 공문에도 마스크 지급이라는 언급조차 없이 안전 매뉴얼조차도 없이 학교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복무의 정규직은 재택근무라는 공문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만 학교 비정규직은 출근을 강요하며 관리자들은 일방적인 지시로 시키면 시키는 일을 다 말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 상황에 학교 비정규직은 차별이라는 단어를 더욱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